허리 아파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지는 때가 1년에 한 2번 있어요. 1년에 2번이요? 2번 정도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운동회 시즌? 간단한 몇 개만 딱 보면은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합작증을 몇 가지만 알면 그 의사가 아니더라도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합작증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통증왕 최봉춘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쯤이면 기다리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김장대입니다. 이게 또 김장철에 김장하고 김치랑 먹는 수육이 진짜 꿀맛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님들 김장 한번 했다 하면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김장으로 인한 허리 통증의 끝판왕,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허리 통증을 시원하게 잠재워줄 통증왕 최봉춘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이제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김장철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김장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성들의 통증 부위 중에서도 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특별히 김장 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허리 아파하시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지는 때가 1년에 한 2번 있어요. 1년에 2번이요? 2번 정도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일단 저희 주제가 김장철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김장철은 맞을 것 같고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운동회 시즌? 바로 이제 답변을 안 해주시네요, 원장님. 네, 여성분들이 평소보다 일을 갑자기 많이 하는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명절 때. 명절을 준비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이런 명절뿐만 아니라 김장철이 되고 끝나고 나서 어머니들이 병원에 많이 오세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난번에 김장하고 난 다음에 허리가 다시 아파요. 뭐 도졌어요. 엉덩이가 아파요. 뭐 자골신경통이 심합니다. 허리가 아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이게 또 김장을 하고 난 이후에 허리, 어깨, 뭐 자골신경통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호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원장님. 김장 후에 그냥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 통증들이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디스크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척추 허리 질환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에서 시작된 병이죠.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떤 다른 병이고 치료도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은 반반씩 있는 사람도 있어요. 디스크 증상 같은데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증세 같은데 디스크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여 있고 아주 고도의 진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대개는 이제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 협착증은 몇 가지를 갖다 우리가 보고는 이제 그랑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척추가 차곡차곡 써 있잖아요, 등에 이렇게. 네. 근데 그 척추에 뼈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겠네요. 다리 여기 허벅지 뼈만 있으면 이게 잘 움직여져요. 그렇죠. 뼈와 뼈 사이에 우리가 몸을 자유롭게 네. 허리를 구부리고 펴고 이러기 위해서 그 스펀지 역할을, 쿠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네. 척추뼈 하나하나마다 디스크라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서 외부에서 충격을 가거나 뛰거나 뭐 움직일 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디스크라는 이런 충격 방지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항상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얘를 많이 이렇게 충격을 주거나 또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이제 얘가 한쪽으로 삐져나오겠죠. 그렇지 자세가 나쁘게 되면 디스크가 굉장히 이렇게 몰캉몰캉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찌부러지면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척추관 안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돼요. 이게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이렇게 디스크 탈출증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허리만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되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쪽의 통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협착증은 뭐냐? 협착증은 말 그대로 협착이죠. 좁죠. 척추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경이 지나가는 관인데요. 머리에서부터 쫙 척추의 관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에 좁아졌다. 협착이 됐다면 좁아졌다는데 왜 좁아지냐? 뼈를 많이 움직이다 보면 뼈 같은 것이 자라나요. 그래서 자라나서 뼈가 누를 수도 있고요.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가 되면서 튀어나와요. 그렇게 되면 척추 뒤에 쌓여 있는 황색인대라는 것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게 됩니다. 간단한 몇 개만 딱 보면은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몇 가지만 알면 그 의사가 아니더라도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을 구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이를 보면 알아요. 진료실에 환자분이 들어오시면 20, 30대 젊은 사람이 허리 다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디스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반면에 40대 이상에 되는 분이 와서 허리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거는 협착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네.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 다더라. 이것만 하나도 구별이 어느 정도 얼추 되겠죠. 근데 이제 환자가 오셨는데 어떤 분은 빨리 앉으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안 앉으려고 그래요. 앉으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일어나면은 막 불편해요. 다리가 아프고. 이런 분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앉아있는 게 편하면 척추관 협착증. 반면에 디스크 환자분은 앉으면 아파요. 신기하다. 앉거나 엎드리면 굉장히 아프고 서 있으면 덜 아파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나 아파서 못 앉는다. 서 있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허리 디스크예요. 앉았을 때 아프면 허리 디스크. 일어났을 때 아프면 협착증. 그렇죠. 네.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환자분을 진찰하려고 눕혀놔요. 네. 그래서 눕혀서 다리를 이렇게 딱 들려고 그러면 다리가 들면 막 아파해요. 바로 다리 땡긴다 그러고. 이건 디스크 환자들은 그래요. 근데 다리를 딱 드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다리를 쭉 놓고 똑바로 누우면 아파해요. 이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 딱 이건 협착증이고 이거 디스크다. 이렇게 우리가 금방 환자를 나눠볼 수가 있죠. 물론 이게 다 100%는 아니지만 네. 거의 이걸로 갖고 거의 90% 이상은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 바로 자가진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척추관 협착증 이 병을 얘기를 하면서 쉽게 치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져서 병원에 가기가 더 무섭다 느끼실 것 같은데요. 원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하고 나서 아픈 거의 대부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원인을 얘기했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세 가지에 의해서 생긴다고 그랬죠. 첫 번째, 퇴행성 디스크. 네. 두 번째, 허리 쪽에 있는 관절 부위가 두꺼워지고. 네. 세 번째,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요. 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겨요. 이 세 가지를 치료하는 게 있죠. 그쵸. 퇴행성 디스크라든지 관절이 두꺼워져 있거나 황색인대 이런 그쵸. 것들이 두꺼워져 있는 거를 치료를 하면은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죠. 아주 극심하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고 네. 척추관이 그야말로 정말 바늘구멍만큼 작아져 갖고 신경이 꽉 깨 있고 그게 척추관 협착증이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가 이렇게 협착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어떤 치료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황색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거를 이렇게 황색인대를 편하게 그거를 띄워주면은 바로 척추관 협착된 게 쫙 넓어지면서 이렇게 신경이 이완이 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황색인대 제거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색인대를 갖다가 치료를 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협착증 때문에 너무 고생스럽고 이런 치료 저런 치료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한 번쯤은 척추관 협착증에 황색인대 치료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황색 인대 제거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네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황색인대를 그냥 그렇게 제거해도 일상생활하거나 뭐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황색인대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고 얇게 있어야 돼요. 기능을 잃어버리고 두꺼워져 버렸어요. 그렇구나. 두꺼워져서 신경을 누르니까 황색인대를 갖다가 어느 정도 띄워주면은 물론 그걸 띄워줘도 그 주위에 있는 게 다 받쳐줄 수 있고요. 그 황색인대의 기능이 이미 벌써 상실됐다고 보면 돼요. 필요가 없네요. 네, 그래서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줘도 그렇게 문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고통스러운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큰 수술이 아닌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면 수술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듯 초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조기 진단 받아보시면 수술이 아닌 비수술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렇게 김장 후 어머님들의 허리 통증 관련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장님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